여러분이 고대하고 고대하는 이동형 작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동현입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괜히 나온다고 지금 했다. 바로 후회하고 있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거 끝나고 또 방송을 하셔야 또 되잖아요. 해야 아, 피곤한 이동형. 그러나 이동형과 함께하는 저희 민서유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막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자, 이동형 작가님은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작을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작가님? 뭐 쉬운 것은 아니죠. 예. 그 나경원 의원의 인지도도 뭐 전국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한 두 번 떨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 밀착형 예. 국회의원 되기로 하고 예. 꽤 오래 준비했습니다. 그게 좀 통했거든요. 통했다. 네. 유산명 후보는 인지도도 좀 떨어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연고도 없고 네. 뒤늦게 왔고 여러 가지로 뭐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그 서울에서 정권 심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바람에 어떻게 편승을 잘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바람이 불어주면 동작도 뭐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뭐 5번인가 6번을 갔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곳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대표가 그렇게 간 거는 네. 일단 우리 지지층을 많이 끌어내는 작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주 지지층이 30, 40, 50인데 네. 그 인구 분포로 봤을 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은 60 이상 사람들은 투표율이 꽤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30, 40, 50은 투표율이 낮다고. 네. 그래서 우리 지지층을 좀 많이 끌고 나오기 위해서 이제 많이 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동작 갑을이 다 어려운 지역구였는데 예. 일단 동작 갑은 바람을 탔다. 예.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을이. 을만 좀 이렇게 해주면은 근데 을이 이제 강남하고 붙어 있잖아요. 네, 붙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 보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야죠. 그 뭐 구영식 기자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제 2,000명 윤석열 대통령 그냥 계속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약간 나경원 전 의원이 비판의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얘기한 대로 물론 나경원 의원이 조금 우위에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네. 불안한 거거든요. 사실 정권 심판은 바람이라고 하는 게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길래 예. 좀 유화적인 메시지가 메시지를 내지 나오겠지라고 않을까? 기대를 했겠죠. 네, 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했는데 국힘도 네. 사실 기대를 했어요. 그렇겠죠. 근데 전혀 달랐잖아요. 네. 예, 오히려 이제 의사 집단을 굉장히 이제 기득권 집단 카르텔로 비난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기 때문에 사실 나경원 의원이 그런 그 반응을 보이는 거는 좀 상당히 이제 선거 판세에서 누르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가 예. 사실 도움이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도움이 안 반응이 됐다. 나오죠. 예. 그다음 강동은 어떠세요? 강동 질문에는 없는데 강동 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동갑이 누구 나오는데요? 강동 갑 진선미하고 전주에 나오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쉬운 동네는 아니죠. 쉬운 동네가 아니다. 동네가 아닌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진선미 의원에게 우리 적극 지지층이 응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진선미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선미 의원이 뭐 아주 쉽게 그 후보를 받은 거고 이 동네에는 그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잖아요. 명성교회. 알죠. 우리 그 옆에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명성교회는 아니고. 목사님이시요 역시 네. 잘하시는군요. 명성교회 표를 얻지 못하면 이길 수 없어요. 그 동네에서는 이 동네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선미 의원도 여기 교인이야. 교인이에요. 맞아요. 다녀 열심히. 네, 열심히 다녀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주민 친화적인 어떤 제스처 이런 활동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운 행동을 그동안 뭐 보였다. 뭐 장관에서 뭐 한 게 있냐 뭐 이런. 그런 그러나 게 있었죠. 그 동네에서만큼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또 강동 의리 이해식 네, 의원인가요? 이해식 의원이요. 맞아요. 이해식 의원은 뭐 구청장 하고 있어 압도적인 거긴 거긴 지지율 높죠. 그리고 또 옆 지역구가 잘해주면 또 도움을 받아요. 같이. 그래서 뭐 강동갑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그래서 서울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 TV나 뭐 언론, 뭐 신문에 나오는 그 얼치기 평론가들 있잖아요. 정치 전문가라고 뭐 어디다 대고 정치 전문인지 모르겠어.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국민의힘이 막 180개 한다고 하는 사람. 그러다 갑자기 입장을 또 바꿨더라고요. 그게 말이 최근에.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스포츠 앵커지. 여론조사 앵커. 국힘이 잘 나오면 국힘 184 합니다. 네, 네. 민주당이 잘 나오면 민주당 184. 그거 누구나 다 하지. 그게 무슨 전문가야. 그렇죠.
분석을 제대로 못하는 거. 못하는 거죠. 네, 맞아요. 왜 지금 국힘이 앞서고 있다가 왜 민주당이 지금 앞서느냐. 맨날 똑같은 대답합니다. 네. 그 이종섭, 황상무 그것 때문에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는 답답한데 네. 할 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예. 24대 24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울에서. 아, 총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48개잖아요. 있어요. 엄경영, 임경영. 그래요? 그냥 뭐 아직도 24대 24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실명 거론하셨어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 다 12에서 15개를 한다는 거야. 그렇게. 국힘이 얘기해요. 서울에서. 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말은 못하고 12개, 15개 한대. 그게 지금 말한 거 강동갑도 이긴다. 동작갑, 동작을 다 이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강남 3구 이긴다. 송파 3구 이긴다. 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하나하나 분석 못하고 말이야. 네. 저는 지난번이 국힘이 아마 8개인가? 했을 서울에서. 거예요. 네, 네. 민주당이 41개 네. 하고. 근데 이제 한석 줄었죠. 예.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지난번 한 것만 하면 그렇죠. 대성공이죠. 그보다 더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더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로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걸 뺏겼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다시 갖고 오기 당연한 거고 용산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용산이 거기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고영식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강동갑 현재로 보면은 사실 좀 막상 막하라고 그렇죠. 봐야 됩니다. 전주의 후보도 사실은 여기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후보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그 지역구에서의 그 지역 조정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길동이 이제 갑에서 울로 편입이 됐는데 거기 유권자가 한 3,432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동에 의뢰에 갔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 이해식 의원 지역구죠. 네. 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가 또 의뢰에 대한 어떤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그리고 갑에서는 이제 길동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또 진섬 의원한테 미칠 영향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선거에 조금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 막상막하고 또 하필 근데 두 분이 다 호남 분들이에요. 전북 순창과 광주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막상막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진선미 의원이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고 사선에 도착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예, 말씀하세요. 인물은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있더라도 바람을 이기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가는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의 좀 열세 지역으로 평가됐던 강남, 송파, 서초인데 어떻게 어렵죠. 보세요? 그쪽은? 어려워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민주당 후보 중에 될 사람이 없어요. 송파는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남윤희순 빼고는 네, 네. 다 좀 어렵지 않겠나요? 그래요? 네. 그 인구 구성도 그렇고 조재희 후보는 어떠세요?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려워요. 뭐 왜요?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물론 물론 뭐, 예. 지난 지지난 지방선거 예, 예, 예. 강남도 다 이겼어요. 서초도 누구야 이거 지금 국회의원 저쪽에 아 조은희 구청장 출신. 조은희 빼고는 싹 다 이겼잖아요. 근데 조은희는 왜 졌냐? 상대 민주당 후보가 엉망이었거든. 이정근. 그런 사람은 계속 공천하니까 지지. 그 동네에서 계속 그래서 이정근 좀 보내지 말라고. 근데 뭐 계속 이정근을 보내네? 그 봐서 돈봉투 파면 터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천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천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네. 강남도 뭐 할만하지. 강남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강남에 있는 엘리트들도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지 알고 있거든. 다만 어쨌든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나한테 이득되니까 세금 깎아주고 이런 거 이득되니까 지금 내 이득 때문에 찍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중간 평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데에서는 한 번쯤은 이렇게 해초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서초 갑은 절대 못 이기고요. 네. 서초로는 해볼만 하지 않느냐. 해볼만하다. 물론 박성중이 그대로 있었으면은 진짜 해볼만 했을 거예요. 근데 박성중을 빼서 그렇죠. 보냈단 네, 말이에요. 딴 데로 보냈죠. 그래서 조금 구도는 좋진 않지만 밑바닥 민심은 홍익표한테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어쨌든 엘리트 이미지도 있고 홍익표가 민주당 하면 다 운동권이라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공부물 오고 딱 보니까 전가가 없어 홍익표가. 그리고 돈도 많네 재산이. 그러면 동질감 느끼지. 동질감을 느낀다. 아 그럼요. 동질감 느끼지. 그러면 이제 홍익표한테 갈 수도 있겠다. 박경미도 그러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냐 박경미는 후보도? 아니 근데 그 지역구는 힘들어서 워낙 서초을보다 더 찐부 자리 사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주민들, 원주민들 말고 예, 예, 예. 전세 살러 오르신 분들. 그런 분들. 이분들은 애들 때문에 온 거거든. 맞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예, 때문에. 예, 그렇죠. 그 학군, 그다음에 학원 때문에 온 거거든. 근데 박경민이 교육 전문가로 밀어붙여야지. 네, 교육 전문가로. 그걸로 밀어붙이면 저는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얻은 표에 가장 많은 민주당의 투표, 가장 많은 투표를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떨어지든 이기든 가장 많은 투표를 할 떨어지든 것이다. 이기든.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렇게 공표 안 되는 여론조사 있잖아요. 예, 예. 공표 안 되는 여론조사에서는 홍익표보다 더 잘 나왔다는 아, 그래요? 박경미가 어, 그런 그래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아. 그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돌고 사실관계, 있어요. 예, 돌고 있다. 몰라요, 나는. 내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보진 않았죠? 그냥 듣기만 했죠? 듣기만 했지. 예. 그러니까 예상외로 선전할 것이다. 선전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바람을 타면 또. 그렇죠. 예. 아니 지방선거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문제, 의대 종업 문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지역 국힘 후보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좀 화난 측면이 있을 수가 있지만 예. 강남 3구의 지역구 후보들한테는 이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과 다르게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대 2,000명을 그대로 증원한다고 하네. 거의 그런 분위기네.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리더십이고 자기들이 볼 때 괜찮은 리더십이고 사실 의대 정원이 늘면 네. 사실 그 의대에 많이 보내고 싶어 하는 강남의 구민들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나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의대 정원에 대한 대국민 담화는 강남 3구 후보들한테, 국힘 후보들한테는 유리하고 그쵸. 민주당 후보들한테는 좀 아쉽긴 하지만 약간 좀 그러니까 그 의사들도 또 거의 많은 숫자가 강남에 살잖아요. 강남, 서초 여기 산다고. 맞아. 그렇죠. 그 의사들은 절대적으로 2번이었거든. 지난 대통령도 절대적으로 2번, 압도적으로 2번이에요.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지. 많이 바뀌고 이번에는 지역구는 1번 찍는다. 다만 비례는 딴 데 찍겠다. 딴데 찍겠다. 뭐 이준석 당이나 뭐 이렇게 찍겠다.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지역에서는 어쨌든 그 의사들이 또 뭐 커뮤니티나 또 술 먹으러 가서 이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 영향들을 또 미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이제 또 눈길을 거는 것이 광진구 갑인데 이정은, 김병민 두 사람이 붙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광진갑 누구라고요? 이정은, 이정은. 김병민. 이정은이 쉽게 됩니다. 쉽게 됩니까? 쉽게 됩니다.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다. 거기는 별 문제가 없다. 별거 아무도 문제 없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수 언론에서 뭐 이정은 선거법 위반 그 스크래치 내는 거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데 스크래치 내는 거거든요. 안기령 마이크 잡았다. 이미 끝난 거 또 한 번 올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 스크래치 한번 내는 거예요. 안기령도 당선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100%입니다. 100%. 안기령은 뭐 젊잖아요. 예. 편안하게 20년 갑니다. 너무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최영식 기자, 광진구 갑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이제 비슷하긴 한데요. 네. 아니 자꾸 또 안기령 그 부대변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광진갑 근데 사실은 또 김병민이 사실 워낙 말을 잘해요. 사실 그러니까는 이정원도 사실은 뭐 다들 이제 기자 앵커 출신이라 말을 잘하지만 사실 김병민 같은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국힘의 젊은 스피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미지가 나빠야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김병민 후보. 그러니까 제가 꼭 국힘을 옹호하려고 한다기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김병민 후보에 대한. 그런 점에서 보면은 거의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붙은 거거든요. 예, 스피커 대 스피커가 붙은 건데 저는 그래도 너무 안심하면 안 된다. 무슨. 아니 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정원하고 김병민이 당 색깔을 바꿔서 나왔다. 그럼 김병민이 이겨요. 당이 바뀌었으면. 지금 그만큼 정권 심판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김병민이 어려운 것이고 그 김병민이 말 잘한다고 했는데 안기령, 뭐 이정헌, 공명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지금 수도권에 앞서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사람들. 언론 인터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 왜 합니까? 이기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토론도 하면 안 돼요. 토론도 하면 안 된다. 토론을 왜 해요? 이기고 있는데? 아니 이게 접전이고 이러면 토론에서 네. 내가 논리적으로 이기고 나 얼마나 이 지역에 뭐 정성이 있고 진심이 있고 이런 걸 알려야겠지만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는데 뭐로 그거 합니까? 그거 하면 발목 잡히게 돼 있어요. 공영훈 후보 지금 괜히 이준석하고 토론하는 바람에 발목 잡혀가지고 지금 뭐 딸 22억 나오고 언론 도배됐죠. 그랬죠. 해가지고. 그걸 왜 합니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가만히 안 하면 돼요. 안 돼.
그것도 그 언론사가 주최한 거잖아요. 네, 언론사 맞아요. 주최한 건 할 의무도 없어요. 그렇지, 안 하면 의무가 돼요. 아니지. 선관위 사는 거 네. 벌금 200만 원 내고 안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 네, 왜냐면 하면, 이게 제가 웃으시자 하는 말인데 이것도 전략이잖아요. 내가 이기고 있는데 생방에 나가서 한 번 잘못 얘기하면 그게 발목 잡혀요. 그렇지. 그게 막말 논란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있는 후보는 그럴 필요 없다. 그 시간에 시장을 한 바퀴 더 돌아라. 돌아라. 그 시간에 유권자를 한 번 더 만나고 그 시간에 지하철 앞에서 인사 한 번 더 해라. 그게 훨씬 이득이지 뭘 토론하고 있어요. 이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보면 그러면 잘 모르니까 중앙당에서 토론하지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못하지만 안 돼요. 인터뷰 같은 거 조심해서 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뭐 민주전략연구원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일일이 후보한테 전화해갖고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 이런 거 좀 아쉬워요. 앞으로도 아쉽다.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깜깜이 들어가잖아요. 네. 인터뷰하면 안 돼요, 언론하고. 하지 마라. 지는 후보는 해야지. 아, 지는 후보는 해라. 박빙 아까 우리 유사명 후보 네. 이런 사람들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박빙 열세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박빙 우세도 해야지. 5차 범위로 이기고 있는 사람들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속 운동화 몇 개 사가지고 계속 돌아라. 돌아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성동갑 전현희 윤희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는 있는 한동훈의 실수죠. 아, 실수다. 정치 초보 아닙니까? 뭐 조혜진을 여기 빼서 여기다 꼽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서병수를 여기 뽑아서 뽑고 네, 압도적으로 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에 민주당에서 운동권 임종석이 나온다? 아 그러면 해야지 하고 보냈는데 바뀌었어 선수가. 안 됩니다. 네, 안 된다. 그러니까 전현희로서는 네. 그 종로를 고집 안 하는 게 정말 잘하는 잘한 일이죠. 거다. 네. 그리고 종로도 어쨌든 박상훈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만일 경선에서 봐요. 네. 경선에서 졌다? 일로 못 가거든. 그렇지, 못 가지.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내가 딴 데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부산 가라 그랬잖아, 부산. 지금 봐. 부산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분위기 좋습니까? 전현희 유사면 그때 투톱으로 갔으면 지금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성동갑? 예, 아니 뭐 저기 이동현 작가께서 얘기하신 대로 네. 뭐 전현희 후보가 현재는 굉장히 유리한 구도입니다.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두 사람의 여러 가지 확실히 그 전현희 후보는 그 국민권익위원장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핍박을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래서 받아서 나간 정도가 아니고 네. 이 견뎌서 굉장히 저항을 꽤 세게 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유권자들한테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여기도 이제 전현희 의원한테는 처음 가는 지역구임에도 처음 불구하고 가는 지역구죠. 네, 또 굉장히 그 계속 여론조사에서 그 정도로 나온다는 거는 그런 이미지들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 지지층들이 확보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수 있다. 예. 그다음 이제 서대문갑 여기도 전세가 많이 이제 기우는 것 같아요. 김동아, 이용호.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용호 여기에 생각도 안 했는데 뽑아가지고 또 입고 잤잖아요. 보냈죠. 네, 맞아요. 아예 새로운 인물로 교체를 하든가, 그렇죠? 근데 여기를 뽑아서 얘기하는 거는 그 지역구 사람이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좋아하지 않아요. 않는다. 좋아하지 않고 갑자기 뽑아서 보낸 거는. 김동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천운이 온 거죠. 다른 총선이었으면 못 이깁니다. 못 이렇게 이긴다. 가갖고는. 그런데 천운으로 바람도 타고 있고 나는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안 도울 줄 알았는데 역시 구력이 있어. 열심히 돕는다. 정말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원래 자기가 민사람이 아니거든.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아, 자기 민사람이 아니었어요, 김동아가? 아닌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열심히 돕고 있잖아요. 지금. 대단한 거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박용진도 나왔죠. 임종석도 나왔죠. 다 나와서 돕고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오든가. 그렇지. 이렇게 되면 도와주고도 욕먹어. 숟가락 얹는다 소리 들어요. 아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한 게.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뭐 보수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 공영훈 그다음에 양문석 계속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이게 과연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미 후보는 결정 났고 그렇죠. 이미 찍으려고 마음 사람들은 다 결정이 내 마음속에 결정이 돼 있어요. 열흘 남았잖아요. 열흘 남았습니까? 9일, 8일. 사전 선거는 뭐 열흘도 안 남았지. 3일, 2, 3일 남았죠.
본선거도 8일 남았어. 내가 이미 결정했는데 민주당의 몇 명 후보가 막말을 했다고 혹은 뭐 부동산 문제 있다고 언론에서 떠든다고 나 바꿔야지?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 절대 바꾸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스케치를 내려고 한다? 불가능하고. 그래서 정치 아마추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행운인 거고 아까 서대문 얘기했었습니다만 제가 국민의힘 전략 가면 여기에 그 이번에 비례로 간 그 세브란스 의사 인요한을 원래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인요한 넣으면 김동완 인요한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비례를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지금 양문석 하나 어떻게 하려고 혹은 뭐 지금 김준혁 교수 발언 뭐 그것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김준혁 교수가 뭐 이대 김한란이 뭐 성상 나고 어쩌고 이거 막 도배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찾아본다고. 아 진짜 그런가? 근데 여러분 그 검색창에다가 김한란 낭낭클럽 김수임 한번 쳐보세요. 나와요. 진짜로 그런 클럽 만들어가지고 이대 출신의 영어 잘하는 호스티스 만들어갖고 접대 다 시켰어. 역사적 사실이야. 오히려 이게 역풍 불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하냐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거. 김준혁은 역사학자로서 있었던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에 역사학자로서 있었던 사실을 말했던 게 정치인이 막말로 그게 대치가 됩니까? 그게 공격거리가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공격이다. 근데 그렇게 막말 논란 플레이를 씌워서 공격하지만은 그럼 장애차는 뭐냐? 그럼 또 역공이 가능한 거고. 조수진 변호사로서 자기가 변호인 누구나 변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웃시켰던 거 아니야?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3명, 4명이 많아요. 같은 이유로 다 변론을 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떨 것이냐? 천하람도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의사는 살인자가 병원에 실려오면 고치면 안 됩니까? 고쳐야지. 똑같은 논리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특정인을 변호했다고 자격 박탈. 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저쪽에서 먼저 씌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다 돌려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이슈들, 구영식 기자도 이런 이슈들이 총선 막판에 변수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동훈 작가 얘기처럼 뭐, 김준혁 후보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이 그 발언 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그게 특별하게 무슨 어마어마한 게 아니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게 나오기도 힘들고 근데 전혀 이거 총선 변수가 아니고 다만 근데 이제 양문석이나 공영훈 후보의 사례에서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자식이나 부동산에는 보수 진보가 없구나. 다들 정말 진심이구나. 다들 그렇게 사시는구나. 그럼 그렇게 못 산 사람들이 과연 바보인가? 유권자들의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솔직히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자식과 부동산을 대하는 감각으로 국회에 들어갔을 때 그 감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럼 도대체 어떤 입법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걱정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전세 살아요. 얼마 전까지 월세 살았어요. 존경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안 할 거잖아요. 못합니다. 못하죠. 나 진짜 난 너무 좋은데. 근데 정치를 안 하겠다 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까면 못합니다. 부동산 투기도 안 하지. 월세 살지, 전세 살지. 애들 이제 초등학생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방송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방송 때문에 이동용 TV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워낙 외우는 말이 많거든요. 지금 김준혁 교수가 그 김용민 TV 가서 나간 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유, 내 거 오픈하면 뭐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조중동이 찾아보나요? 그러면? 찾아보죠. 지난번에 김남국 여기서 했던 말 때문에 막 조사받고 그랬어요. 이동희 작가 같이 가서. 무협이 났어, 씨. 결국 무혐의 났죠. 박순자가 고소한 거예요. 고소했었어요. 지난번 총선 때, 이번 총선 아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아무래도 궁금해하는 게 뭐 지역구 살펴봤는데 비례가 같아요. 이동희 작가한테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지지율로만 보면 지금 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보다도 앞서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비례? 근데 조국 신당으로서는 지금 너무 앞서는 건 좋지 않아요, 사실. 그래요? 조금씩 민주 비례랍 이렇게 있고 조국 신당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깜깜이를 맞는 게 조국한테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맞아요. 깜깜이를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결집한다. 그래서 최근 오늘 여론조사, 어제 여론조사는 조국 신당이 좀 떨어졌거든. 추세가. 그럴 수밖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 이러다가 민주당이 10석밖에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150개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재명 대표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때문에 이게 격차가 이게 크로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다. 우리 구영식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이제 조국 신당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올랐다가 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대부분 또 어떤 아까 얘기하는 무슨 얼치 뭐 이런 그런 분들 비슷한 분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다. 이제 조국 신당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과 검증이 시작되면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이종근 변호사,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 뭐 얘기도 나오고 뭐 몇 번 나왔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준 것 같지 않고 지금 바람은 계속 제 생각에는 그 바람에 계속 지금 올라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바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정권 심판 바람이잖아요. 네.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가 사상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60 몇 퍼센트? 62%가? 이건 응징이에요. 네. 내가 반드시 응징 투표해서 이 정권 심판한다.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은 선거 왜 빨리 와라. 빨리 그렇지. 찍어야 돼. 그런 거 이런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면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뭐 양문석이 부동산이고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박은정 검사 남편 일반 국민들이 이해 안 되죠. 안대희는 이거 반급액으로 날아갔어요. 국무총리가 안 됐다고, 안대희는. 이 급액도 아닌데도.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계속 연일 공격하잖아요? 보수 언론에서? 네. 그래도 안 먹혀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워낙 이 정권 심판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그래요. 중도층은 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잘 나온 2월달 그때도 중도층은 똑같았어. 심판한다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걸 못 보니까 그 얼치기 평론가들이 국힘이 180개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어? 분석을 잘못한 거지. 바보들이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 국민의힘 지지자하고 민주당 지지자만 보지 사실은 중도에 그렇죠. 있는 분들은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그걸 변화가 제대로 못 본 거죠.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안타까움이 안타까움이라기보다 분석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게다가 이해찬 대표는 뭐 선거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렇죠. 직접 많이 다루게 됐고 65% 이상 나오면 민주당이 압승이다 얘기했거든요. 지난 총선 66%였어요. 그럼 민주당 압승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선거 때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이 더 많아요. 그럼 이걸 뭘 얘기하냐? 사실 60%만 넘으면 무조건 민주당이 승리거든요. 그런데 진짜 65%를 넘어서 지난 선거 66%도 넘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뭐 선거는 보나마나 지금 이동 작가 얘기가 투표율을 얘기하는 투표율. 거예요. 네. 투표율 60%가 넘어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구성돼서 원구성이 돼서 대여투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두 정당에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갖게 됐을 경우에 비례해서 그러면 대여투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래요? 나쁘지 않- 없습니까? 제가 민주당에 힘 있는 사람이면 예. 예를 들어 조국 신당이 한 13개 했다. 7개 빌려줍니다. 일부러 빌려준다? 7개 의석 빌려줘요. 원내 그렇군요. 교섭단체 만들려고. 그게 괜찮은 거죠. 원내 교섭단체가 2개 되는 거야. 그러면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왜냐면 뭐 이렇게 원석 겹쳐서 소리가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약간 이렇게 틀어지면 어떡해요? 아니 틀어줄 수가 없죠. 그래요? 조국 신당은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 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못 틀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민주당이 못 하겠죠. 차기 당 대표가 누가 될지 모릅니다만 이런 걸 못 하겠지. DJ라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하나 더. 이재명 대표는 과연 차기 당대표 출마하실까요? 못 하죠.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면. 물론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구영식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그 김대중 정부 때 민주당하고 자민련이 꽂았잖아요. 꽂히기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고요. 그때 사실 되게 비판 많이 받는데 의원도 꽂으냐. 옛날에 알겠습니다. 쌀도 꽂주고 뭐 돈도 꽂주는 거 봐서 어떻게 의원을 꽂으냐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봐서는 좀 쉽지 않는 알겠습니다. 뭐 다른 방식의 정치 지켜보죠. 다른 방식의 정치 연합을 통해서 아마 원내교섭 단체를 만들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본인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정치 못하는 나라면
평생 정치 못하는 나라. 그렇죠. 정치는 못하죠. 알겠습니다. 자, 뭐 저희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뭐 한 3,400명이에요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아무튼 이동희 작가 3,700명. 700명 그렇군요. 아, 알겠어요. 노안이야. 늘 얘기하지. 노안이라고. 3,700명이나 들어왔어요. 아 근데 참 저는 뭐 그렇다 치고 최진봉 교수는 왜 못했어요? 뭐를요? 안 불렀구나 당에서. 안 불렀어. 아니 진짜 얘기 안 해줬죠. 아빠도 안 주면 안 간다 그러니까. 야, 아픈 데를 언제 또 찔렀네요. 그래?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왜 그러십니까? 그런 얘기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민서유 총선 특집 5번째 함께했고요. 이동희 작가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행 기사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서울 씨 먼저 나가셨지만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에게 방송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사전투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6시부터 6시입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응징이 되려면 투표해야 해요. 투표.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표지가 짱돌이다. 예전에 그 민주화 때 짱돌 같은 역할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해서 이 정부를 좀 핀판해냈던 분들은 반드시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서 본투표 날은 자기 지역구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이런 분이 계시면 꼭 사전투표 하시고 사전투표 반드시 하셔서 정말 국민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무덤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혼쭐을 내줘야 돼요. 혼쭐을 내는 방법은 투표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이든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여권을 가지고 가셔도 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아무거나 가지고 주민센터 가시면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6시부터 6시까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투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사전투표하고 나서 꼭 그 밀봉 하셔야 돼요, 밀봉. 그 봉투 밀봉 안 하시면 또 문제가 되니까 사전투표하고 종이 집어넣고 봉투 밀봉해서 반드시 집어넣어 주셔야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 봉투에 스티커 같은 게 있어요. 있어요. 붙이게끔. 맞아요. 그거를 붙여야지 안 붙이면 나중에 빠질 수도 있고 이게 무효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도 8시에 화요일 날 8시에 변함없이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총선 하루 앞두고인데 사전투표율이 반드시 60%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60%까지 안 가겠지만. 혹시? 아, 사전투표가 어떻게 60%를 넘습니까? 막 합니까 방송을 지금? 내 소망인데. 나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투표율이 한 70% 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만큼 저는 많은 분들이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두 분 또 세 분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